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함께합니다. 고현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방조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놀러온 남자 정명섭입니다. 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얘기 참 오랜만에 듣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더 잘생기진 것 같아요. 예, 필요 없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저 어렸을 때요. 이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전투기나 이런 것들은 네. 다 공군 소속인 줄 알았어요. 뭐 헬리콥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보니까 해군 소속도 많고 또 해병 소속인 것도 있고 육군 소속인 것도 있고. 육군 소속인 것도 있고. 저는 진짜 그 육군에서 운영하는 무슨 헬기 부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육군이 왜 헬기를 가지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쵸. 생각보다는. 네. 그래서 우리 해군 또 해병대의 항공 전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뭐 그냥 결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해군이나 해병대의 항공 전력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강대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고요. 일반 그 중견 국가에 비해서는 고도화돼 있고 그리고 규모도 좀 제법 되는 그런 그 해군 항공대와 해병 항공대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약했던 게 해병 항공대였죠. 예, 해병. 예. 항공대대라고는 하지만 그 기체 수가 10대도 안 됐었고요. 네. 그리고 그나마저 해군에서 빌려오는 그런 헬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상륙 작전을 편다 뭐 이랬을 때는 다 육군의 항공 전력들을 빌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뭐 수송 전력이든 뭐 네. 항공 전력을 다 그렇죠. 빌려와야 그래서 되고. 육군의 항공 작전 사령부의 사령관 제가가 떨어져야 음. 뭐 소티로 떠가지고 작전을 하잖아요. 하긴 예전에 이제 해병대 사령부가 독립되기 전에요. 그렇죠. 해군에 있을 때 그때 해병들이 가지는 그 뭐랄까 자괴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해병 사령부가 독립됐을 때 해병 예전 전후의 멤버들부터 그 당시 현역병들까지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수건 사업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나죠. 네. 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죠. 해병대에 날개를 달아주자. 네. 그런 문구가 해병대에 있었죠. 날개를 네. 달아주자. 이게 마린 캅스잖아요, 해병대가. 마린 캅스. 예, 네. 예. 마린 캅스한테 날개 없이 생각해보면 해병대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그렇죠. 입체 고속 기동 상륙 작전에서 항공 전력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한데 그럼요. 없으면 어떻게 단독 상륙은 못하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뭐. 미 해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맞춤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규모 상륙 전력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죠. 이제 전차도 육군으로 보내버리고 상륙 장갑차도 줄이고.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포기할 수 없죠. 유사시에 북한 지역에 대한 상륙 작전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능력이 된다. 라는 것만 가지고도 북한군 사단은 상당히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네. 영역이 있고 필요할 때 진짜로 대대급이나 여단급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제 한 방을 먹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항공 전력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 국가니까 상륙이라는 것의 가능성이라는 건 무궁무진하잖아요. 전선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상륙이 가지는 파괴력이라든지 그럼요. 성공한 상륙 작전은 곧 전쟁의 승리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해병 전력들은 이 부분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의 이 항공 자산. 자, 그러면은 주전력이 지금 뭐예요? 해병 사령부에는? 지금은 마린온 상륙 작전 수송 헬기들이 이제 완편이 됐습니다. 마린온이.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병 항공단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보도를 보면서 조금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씁쓸함도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마린온에 대한 그 성능 문제, 참 말이 그렇죠. 많았잖아요. 말이 네. 많았고 또 논란, 감론을박이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통 헬기들 이름에 온자 붙이잖아요. 네. 예, 뭐 그 마린온도 있고 수리온도 있었잖아요. 예. 한 번도 그냥 깔끔하게 넘어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수리온도 사실은 말이 많았고. 그러니까 다 이제 계열 기체이기 때문에 수리온에서 문제가 됐던 게 마린온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 네. 마린온에서 심지어 이제 추락 사고도. 사고로 해서 그러니까요. 인명이 손상이 그런 분들이 생겼는데 이러므로 인해서 마린온 특히 이제 해병대의 날개를 못 달아주는 거 아닌가까지 우려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안이 됐던 다른 그 수송 헬기들 예. 그것들이 막 떠오르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뚝심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시점에 이르렀고 지금 시점에서는 마린온은 상당히 안정화된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완편됐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린온이. 네. 그 완편이라는 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두 개의 사단을 두고 있잖아요. 예. 1사단과 2사단. 그래서 각 사단에 항공대대를 한 개씩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사단의 항공대대. 그래서 항공대대 2개 대대를 가지고 있는 항공단에 소요되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뭐 이것도 무슨 보완이 되는지 보도에서 뭐 30여 대니 뭐 제대로 안 알려줘요? 뭐 28대니 뭐 이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2대입니다. 32대가 완편됐다면 계획대로 완편됐다면 32대고 이 그러면 지금 1사단이면 포항, 네. 2사단이면 김포 여기 지금 각각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근데 주로 이제 운영되는 건 포항에 거의 대부분의 음. 기체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김포에 있는 2사단에도 항공 기지가 있습니다. 그 예. 기지에 이제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백령도에 투입이 될 수 있는 항공 자산들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우리가 해병대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했던 그런 계기가 있던 게 하나 있었잖아요. 연평도 그렇습니다. 사건. 예. 그것으로 인해서 더 국민들이 공감을 가졌는데 결국 그런 유사시나 뭐 백령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가 지원 전력을 바로바로 보낼 수 있다. 그것도 육군 항공에 요청을 하지 않고도 그렇죠. 네. 그런 거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마리논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밀리 매니아들이 우려하고 여러 사람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이 되고요. 그리고 향후에 미래의 그 마리논, 더 발전된 뭐 마리논의 공격형, 그리고 소해 헬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해상 작전 헬기들을 지금 마덱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저 앞으로 다가오는 아덱스에서도 그런 점을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발전을 하는 것일 테고 마리논이 지금 이제 완편이 됐다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해병대가 가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요. 그 해병대 특징에 따른 그 항공 자산들의 운용. 그러면 이제 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무기 체계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마리논에는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일단 마리논에는 이제 공격형이 아니고 수송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육군 항공의 수송 헬기와 수준이 같습니다. 다만 해상 작전에 특화돼 있죠. 연분 처리가 돼 있어서 기체에 해상 작전을 맞아요. 하면서 전혀 이제 문제가 없고 그리고 유사시에 추락을 하더라도 바다에 떨어지더라도 인명을 구조할 수 있게끔 이제 바다에 이제 떠 있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부력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런 부수 장치들을 이제 장착을 했어요. 네 곳에 장착을 그러니까 했고요. 말 그대로 해병대는 수륙이 양용이기 때문에 이게 육군과 해군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번에는 이제 어찌 보면 공군의 어떤 특성까지도 그렇습니다. 섞어 넣는 것이 될 테고 거기에 뭐 좀 더 덧붙이자면 그 보조 연료 탱크도 2개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항속거리가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접이식 블레이드도 접을 수가 있는데 육군 항공도 접을 수가 있어요. 수리온도 접을 수 있지만 그것을 좀 더 고도화해서 더 빨리 그리고 더 좁은 공간으로 잘 접히게끔 이제 만들어졌죠. 결국 그건 기동성 때문일까요? 마라도함이나 독도함에 탑재를 했을 때 탑재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륙 헬기에 아주 특화되는 그런 헬기가 된 거죠. 또 우리 환경에 맞게끔 또 맞춰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발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무기체계가 발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국산화거든요. 우리가 지금 수송 헬기를 해결했잖아요. 그다음 이제 공격 헬기, 그다음에 소해 헬기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헬기를 국산화시키지 않았다면 따로따로 사야 돼요. 따로따로 사서 이게 상호 호환이나 링크가 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유럽제 수송 헬기는 유럽제, 소해 헬기는 미제. 이러면 이제 양쪽에서 좀 니네 알아서 해 이렇게 돼버리면은 두 개의 무기 체계를 통합시키는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자칫하면 이제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무기 체계를 도입해서 헬기를 도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부품 조립하는 거 정도니까 돈은 많이 들었지만 노하우가 아무것도 안 쌓이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또 가동률이죠. 그렇죠. 가동률이 너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기체 하나를 창정비하려면 종합 창정비 만약 간다 그러면은 소요국에 보내야 될 상황도 벌어지죠. 근데 지금 국산화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대전제로 가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포세이돈. 그 포세이돈은 대잠 초계기인데요. 지금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대잠 초계기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 전력화가 되는 포세이돈입니다. 전력화가 된다. 이제 하반기에 이제 전력화가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해군 항공대의 어떤 전력화에 큰 계기가 되는 해가 바로 올해가 되고 해병대도 큰 계기가 된 해가 올해가 됐잖아요. 벌써 맞아. 이제 항공단에서 완편이 됐다는 그런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포세이돈의 그 도입도 상당히 의미한 바가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자면 해상에서의 어떤 모습도 느껴지고 이제 상륙 공격 헬기 혹은 상륙 수송 헬기
등등이 이제 다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은 어느 정도 건가? 뭐 그게 능력치가 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상륙작전의 모습이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2030년 이후에 종합적인 상륙작전, 입체 기동 상륙작전이 가능해집니다. 입체 기동 상륙작전. 예, 마라도함과 독도함으로 대변되는 큰 규모의 상륙 지휘함이 있고요. 네. 거기서 발진하는 상륙 장갑차들이 있을 거고요. 장갑차가 있고 거기에 또 공중에서는 어허. 상륙 기동헬기 그리고 상륙 기동헬기를 엄호하는 상륙 공격헬기, 뭐 찬반 여론이 좀 굉장히 뜨거웠던 네네. 그런 상륙 공격헬기 결국은 뭐 마리논 기반으로 한 거로 갈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것들을 또 커버할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해군의 합동 화력함이 있고 합동 화력함에서 엄청나게 쏟아붓겠죠. 음흠. 대량 응징 보복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현무 4나 현무 5까지 탑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전략 공격을 가능케 합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상륙 작전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독도함이나 뭐 마라도함 정도에서 장갑차도 헬기도 다 이게 운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뒤에서 이제 후방 지원을 해준다는 게 그럼 상륙 작전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뭐예요? 뒤에서 일단 때리는 겁니까? 포격이죠. 포격을 하고 그렇죠. 예비 준비 사격들을 하고요. 그 이전에는 사실은 해병 특수수색대대가 이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부비 트랩이나 주요 지휘관들을 암살한다거나 암살 혹은 폭파 등등 그렇죠. 그런 특수 작전이 이루어집니다. 아하. 그래서 제반 여건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거점들을 때리는 거죠. 고행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때려서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동 상륙을 하게 됩니다. 쫙 올라간다 이제. 네. 그때부터는 이제 밀고 올라가는.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상륙 작전의 모습이 맞습니다. 펼쳐지는 거네. 그 제일 먼저 가는 게 이제 수색대군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수색 잘해야죠. 네. 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갑자기 해병 수색대에 관련된 일화가 떠올랐는데 네. 제가 포항 MBC에서 일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포항 도심에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시끄럽고 큰 차들 많이 다니고 네, 또 네. 포스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해병대 1사단 쪽 바닷가에 네. 혼자 조그마한 집을 얻어놓고 산 적이 있었어요. 정말 평화롭습니다 거기. 해수욕장이 있었는데 그 해수욕장에 사람들도 잘 안 다녀요. 아침에 이제 강아지랑 거기 산책을 하는데 뭐 시커먼 사람들이 그 경상도 사람들은 그걸 수채구멍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수도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거기서 시커먼 사람들이 풍풍풍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놀랐어요. 그 수색대들이 네. 그 하수도를 거의 한 2km 정도 되는데 네. 그걸 포복을 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나오는 거야. 네. 수색대 여러분. 정말 고생 노고가 많으십니다. 많죠. 해병이니까 필승. 네. 그다음에 또 상륙작전 현재 상륙작전 개념 중에 중요한 게 초수평선 상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상륙함들이 이제 육지에서 보일 정도 가까이 와서 막 앞에서 막 상륙함들 상륙정도를 내보냈는데 굉장히 그렇게 되면 이제 거리 자체가 얼마 안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상륙함의 거리가 이제 이동 거리가 짧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가 상륙 모함이 공격이라도 당하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상대방의 혹시 남아 있는 지상에 남아 있는 공격 수단들이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멀리 빠져 있는 상태. 그러려면은 그 공간을 완전 장악해야 되잖아요. 제공권, 그다음에 기타 제해권. 그 상륙 작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상륙 장갑차가 멀리 가야 돼요. 그렇겠죠. 네, 그것까지 다 갖춰지는 것들이 이제 해병대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이죠. 조금은 이제 전술 교리가 바뀌어가지고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초수평 상륙 작전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거보다는 속도를 중요시하죠.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적이 저지하기 전에 빠르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기 상륙 장갑차도 거기에 이제 속도에 주안점을 두게 된 거고요. 그렇고 이 앞으로의 상륙 공격 헬기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 주셨던 국산. 근데 완전 국산화가 되려면 해결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기어 박스입니다. 기어 박스. 수리온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이 마리논에도 추락을 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로토마스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랬잖아요.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기어박스 전체에 해당돼요. 그래서 주 기어박스, 중간 기어박스, 이제 꼬리 부분에 있는 그 기어박스까지 전부 국산화하고 이런 걸 그 이태리의 회사와 합작을 해서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은 거의 성공적으로 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륙 공격 헬기 이야기가 좀 더 가시화돼서 나오고 이번 마덱스에서 저도 확인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소해 헬기나 상륙 골격 헬기에 유사한 작전들을 다 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앞서 뭐 미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미래는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유무인 복합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모자이크 작전에 기반을 둔 상륙 작전이다. 이게 이제 거의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모자이크가 뭐예요? 한 개 기체가 여러 개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기체마다 각각의 기능들을 임무별로 모자이크처럼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 어디는 싣고 날아가고 어디는 공격을 하고. 그렇죠. 그게 네트워크처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상륙 공격 헬기나 혹은 그렇죠. 기동 헬기에서 같이 거기서 발진한 무인 기체들이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더 큰 것에는 무인 기체로 갈 가능성이 그렇죠. 높고. 예. 그래서 한결 그 해병대 한 번 상륙 작전을 하면 해병대의 거의 10% 이상이 그렇죠. 전력이 희생은 감수해야 되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상륙 돌격병들의 어떤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게 정말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한 발 두 발 뚜벅뚜벅 걷고 있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 해병대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유무인 복합이 되고 아까 말씀해주신 네트워크 모자이크 형태가 된다면 적어도 병력 손실은 훨씬 줄어들겠다. 네,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마리논이 지금 이제 편제가 완편이 됐다라는 얘기와 함께 우리 해병대 항공자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희 컨텐츠를 이렇게 시청하고 계신 많은 밀당 여러분, 여러분이 댓글로 궁금한 거 보내주시고요. 혹은 저희가 방송했던 내용들 중에 여러분의 의견이 있다면 추가로 보내주시는 것 저희는 언제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찾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보내주세요. 안 그래요? 나만 이상해? 난 되게 쉬웠긴 해요. 알았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냥 방송 끝냅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